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후보 등록하셨어요? 네, 오늘 10시에 했습니다. 예. 방금 속보가 풍계리 그 핵실험장 폭파 폐쇄 이런 기사가 떴는데요. 네. 남북 화해 모드 또 북미 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이렇게 되면은 경기도하고 지금 북한과 가장 인접해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 후보에게 조금 유리하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건 사실이죠. 예. 경기도가 북한과 접경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는 분단에 의해서 크게 피해를 많이 봤는데 예. 평화 체제가 정착되고 남북 교류 협력, 특히 경제 협력이 확대되기 시작하면 경기 북부 지역이 특히 예. 혜택을 많이 볼 테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목소리에 힘이 많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 오늘 그 하루 종일 실검에 자유한국당하고 이재명 시장 이름이 동시에 올라가 있던데. 그래서 지금 아직 못 봤어요, 저는. 예, 그게 아마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경기도지사 이재명 후보의 의혹을 국민들께 판단해 주기 바란다. 이러면서 녹취 파일을 공개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요? 예. 네. 뭐 한다고 하더니 결국 했는 모양이군요. 예. 이거는 어떻게 저번에 법원 판결로 공개 못 한다고 하지 않으셨었나요? 원래 자유한국당이 법을 지키는 집단이 아니죠. 예. 뭐 법을 무시하고 뭐 온갖 폐악질을 다 저질러서 나라를 지금 이렇게 만들고 그 소속 대통령 2명이 다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 그런 집단이라서 뭐 저질 거다 이렇게 예상은 했습니다. 예상은 했는데 이게 지금 사생활에 관한 네거티브가 분명하고요. 예. 또 법원이 명확하게 금지한 거를 무시하고 지금 위법을 감행하는 것이고 이미 그 이전에 2014년 선거, 뭐 2015년, 16년, 17년 막 계속 반복됐던 건데 이미 이런 점들이 다 반영이 돼서 국민들이 판단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예. 그 어떻게 그러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중이고요. 예. 어쨌든 사후적으로라도 책임은 꼭 물어야 되겠죠. 사후적으로 물어야 되겠고, 제가 이분들한테 특히 남경필 지사나 자유한국당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 거예요. 예. 국민들은 링 위에서 규칙을 지키면서 멋있는 승부를 하길 바라죠. 그런데 정상적인 승부는 도저히 안 되니까 링 밖으로 내려와서 흙탕물 속에 들어간 다음에 진흙탕으로 들어와라. 뭐 이런 자세인데요. 그 국민들이 별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을 거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번에 남경필 후보하고 인터뷰하면서 그 이런 걸 공격하는 건 가족사를 끌어들여서 네거티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드렸더니 네. 가족사 네거티브가 아니고 인격의 문제다. 네. 후보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이게 이제 뭐 사연이야 많지만 예. 여튼 제가 인격 수양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고 뭐 폭언한 건 또 사실이니까 예. 제가 잘못했지요. 또 그 잘못한 점에 대해서 뭐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 또 여러 차례 사과드렸지만 또 사과드립니다. 예. 그런데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예. 우리 남경필 지사께서도 노모를 모시고 계시는 공직자 있거든요. 공직자한테 정말로 힘들고 꼭 해야 될 일이 이제 친척 비리를 막는 건데 이게 이제 가까운 형님의 시정 개입 또 뭐 인사 청탁, 이권 청탁 뭐 이런 것들을 막다가 생긴 갈등에서 시작됐고 또 한 가지는 그냥 그 일 때문이 아니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폐륜적 폭언을 어머니한테 하고 또 심지어 어머니를 때려서 입원시키고 이런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데 가족 간에 어머니를 때리고 욕하고 이런 문제로 생긴 다툼을 몰래 녹음했지 않습니까? 예. 일종의 몰카 비슷한 건데 그거를 틀어놓겠다. 뭐 제가 욕한 걸 뭐 부인하면도 모르겠는데 다 인정하고 있는 판에 정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 한번 제가 여쭙고 싶고요. 자, 한마디만 더 붙이면 예. 특히 우리 남지사님은
제가 남지사님 사생활에 관해서 말하자면 할 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런 저질 네거티브 안 합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뭐 라디오 진행자이기도 하고 다른 데서 또 시사 평론도 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 남경필 후보가 이걸 끌고 오면 이재명 후보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거 이전 투구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 좀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까? 제가 수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네거티브 없는 정책 선거하겠다는 거죠. 남지사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네거티브 없는 정책 선거하겠다. 본인의 입장이 있으니까 이제 평상심을 유지할 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막상 이게 선거전에 들어오고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드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저질스러운 네거티브 흑색 선전에 가까운 그런 비방이 과연 선거전에 도움이 될지는 한번 제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예.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눈도 있고 국민들이 얼마나 그 진흙탕 속에서 막 자신들의 모습들이 싸우면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괴롭겠습니까? 저라도 링 위에서 기다려야죠. 예. 나름 규칙을 지키고 정책 우리 도민들이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정책 문제로 싸우겠다고 하셨는데 네. 대표 공약 몇 가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핵심은 경기도가 경기도다워야 된다. 예. 지금처럼 서울의 변두리 이런 식으로 경기도가 왜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기회와 자원들이 경기도만을 위해서 도를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는 진정한 자치정부 경기도 서울과 경쟁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경기도를 만들자. 이게 제일 핵심 공약입니다. 뭐 그거 제1의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가 되려면 삶의 질도 제일 높아야 될 테고 예. 복지든 교육이든 의료든 뭐 이런 거 높아야 될 테고 그 성남에서 하셨던 복지 정책은 어떻게 다시 갖고 오는 겁니까? 벤치마킹이라고 뭐 본인이 하셨던 거지만은. 그 뭐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요. 예. 저희가 그게 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비용의 고효율 정책들로 시민들의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성남에서 하던 정책들은 특별한 예외 사유가 아니면 다 도에다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성남 시정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하는 의견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데 그 성남시는 100만 명이고요. 네. 경기도는 1000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만 성남시장 할 때처럼 어떤 그런 좀 강한 스타일, 독불장군 이미지 그거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또 주장이 있거든요. 경기도는 여소야대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예. 성남시처럼 이렇게 막무가내로 무조건 양심도 법도 없이 이렇게 시정을 방해하는 그런 경우는 없겠지요. 저는 사실 뭐 경기도를 맡으면 성남시보다는 훨씬 더 쉽게 사실은 도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봐요. 정치적 상황이 정부가 방해하지도 않을 테고 예. 또 여소야대가 되지도 않을 거고 시민들, 도민들과 함께 협의해가면서 경기도가 정말로 필요한 일들 만들어서 새로운 경기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죠. 예. 그 아까 제가 문대림 제주 후보랑 인터뷰했었는데 그 제주도 만큼 세게 붙었던 지역이 경기도 아닙니까? 경선 때? 네. 후유증은 없습니까? 뭐 다들 공동선대위 뭐 위원장 맡고 열심히 해주고 계시고요. 예. 지금 뭐 원팀으로 아주 손 맞잡고 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경필 지사 얘기를 저도 좀 잠깐 좀 하고 싶은데 예. 제가 남지사한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논쟁이 가능하도록 좀 동문서답하지 말면 좋겠다. 무슨 뜻입니까? 저희가 뭔가 문제 제기를 하면 예를 들면 왜 채무가 2조 9,910억이나 있는데 채무가 없다고 거짓말하십니까? 네. 이러면 그 채무 어쩔 수 없이 생긴 거다 이런 답을 해요. 또 연정을 한다고 그러면서 안 싸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연정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바람에 가짜 연정이었죠. 말로는 연정을 하면서 독선을 했는데 준예산까지 간 일이 있거든요. 예. 의회하고 싸워가지고. 그런데 그 문제를 지적하니까 왜 연정을 비난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A를 얘기하면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몰라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분이 원래 그러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얘기도 하십니다. 문 대통령과 연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예. 그런데
이분이 원래 박근혜를 지키기 위해서 출마했다는 분 아니에요. 예. 근데 1년 남짓 되자마자 바로 박근혜를 배신했죠. 제일 먼저 탈당해버렸잖아요. 바른당 갔다가 또 탈당했고, 좀 센 것 같으니까 자유한국당으로 도로 들어가시고,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높으니까 문 대통령과 연정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정치인은 일관성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신의 정치적 철학과 가치가 있어야지, 센데 붙고, 시류에 따라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탈당했다, 복당했다가, 박근혜를 지키겠다가 문재인과 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거짓말을 하거나 언행 불일치하는 건 옳지 않다.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르니까 네. 그 토론장에서 한번 토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요. 저는 네. 뭐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뭐 토론을 피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토론을 주최하는 측이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예. 그 토론 주최 측이 경기도의 언론인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지 남지사한테는 좋은 것만 묻고 저한테는 불리한 것만 물어요. 질문을 못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못하겠다 했더니 그러면 질문을 바꿔주는 걸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주최 측의 중립성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불참을 했는데. 네, 그럼 공정한 기관에서 뭐 토론하게 되면 저는 언제든지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제가 질문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오늘 또 그 조선일보에 그 해경군 김씨 관련 신문 광고가 실렸는데 네. 광고를 내신 분들 혹은 네. 또 지금 당 지도부에 이재명 후보 비토하는 내용의 자료집도 송부했다 그러는데 그거 내신 분들이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로 이제 추측이 되거든요. 그 아마 지난 대선 경선 때 네. 쌓였던 앙금 또 아마 그분들은 당시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를 세게 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앙금이 쌓아서 이런 것 같거든요. 그 어떻게 문재인 지지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적인 지지자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물론 뭐 분들이? 있겠지요. 예. 뭐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정치적 목적이 있는 쪽이 좀 많이 관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도 그게 누군지 궁금하다. 예. 해경군 김 씨가 네. 예. 그리고 저도 예를 들면 사람이고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니까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 오히려 저는 민주당 안에 그런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저에 대해서 반대 의견 내고 이러는 게 우리 민주당이 당으로서 살아있는 증거 아니겠냐.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난번에 그 박원순 시장하고 인터뷰할 때 제가 네. 박원순 시장도 비슷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한테 사과할 생각이 없냐 지난 경선에 대해서 하니까 네. 사과하셨거든요. 저게 이 후보님은 사과하실 생각 없습니까? 글쎄, 저는 제 자신의 예를 들면 경쟁 과정에서 과도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또 여러 차례 얘기했죠. 제가 예. 과한 점 인정한다. 얘기했습니까? 그럼요. 인정했고요. 또 한 가지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을 해야 예. 저의 정치적 미래도 있는 거다.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 또 문재인 정부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하면 혹여 부족하거나 아니면 잘 못되는 게 있더라도 잘 되게 지원해줘야 될 입장이죠. 예. 근데 만약에 나쁜 의도로 나쁘게 간다면 그때는 견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을 믿으면 같은 운명 공동체인 예. 저를 믿어도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왜 저의 토대가 될 우리 모두의 토대가 될 이제는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 됐는데 거기를 비토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같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비토한다면 나중에 또 안고 가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요. 물론이죠. 예. 정치라고 하는 게 저하고 입장이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정치인 것이고 예. 입장 다른 사람들의 의견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고 또 저도 완벽한 인간 아니니까 예. 제가 부족한 부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인정하고 책임져야겠죠.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후보 등록하셨어요? 네, 오늘 10시에 했습니다. 예. 방금 속보가 풍계리 그 핵실험장 폭파 폐쇄 이런 기사가 떴는데요. 네. 남북 화해 모드 또 북미 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이렇게 되면은 경기도하고 지금 북한하고 가장 인접해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 후보에게 조금 유리하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사실이죠. 예. 경기도가 북한과 접경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는 분단에 의해서 크게 피해를 많이 봤는데 예. 평화 체제가 정착되고 남북 교류 협력, 특히 경제 협력이 확대되기 시작하면 경기 북부 지역이 특히 예. 혜택을 많이 볼 테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목소리에 힘이 많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 오늘 그 하루 종일 실검에 자유한국당하고 이재명 시장 이름이 동시에 올라가 있던데. 그래서 지금 아직 못 봤어요. 저는. 예, 그게 아마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경기도지사 이재명 후보의 의혹을 국민들께 판단해 주기 바란다. 이러면서 녹취 파일을 공개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요? 예. 네. 뭐 한다고 하더니 결국 했는 모양이군요. 예. 이거는 어떻게 저번에 법원 판결로 공개 못한다고 하지 않으셨었나요? 원래 자유한국당이 법을 지키는 집단이 아니죠. 예. 뭐 법을 무시하고 뭐 온갖 폐악질을 다 저질러서 나라를 지금 이렇게 만들고 그 소속 대통령 2명이 다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예. 원래 그런 집단이라서 뭐 저지를 거다 이렇게 예상은 했습니다. 예상은 했는데 이게 지금 사생활에 관한 네거티브가 분명하고요. 예. 또 법원이 명확하게 금지한 거를 무시하고 지금 위법을 감행하는 것이고 이미 그 이전에 2014년 선거, 뭐 2015년, 16년, 17년 뭐 계속 이 반복됐던 건데 이미 이런 점들이 몰래 녹음했지 않습니까? 예. 일종의 몰카 비슷한 건데 그거를 틀어놓겠다. 뭐 제가 욕한 걸 뭐 부인하면 또 모르겠는데 다 인정하고 있는 판에 정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 한번 제가 여쭙고 예. 싶고요. 자, 한마디만 더 붙이면 예. 특히 우리 남지사님은 제가 남지사님 사생활에 관해서 말하자면 할 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런 저질 네거티브 안 합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뭐 라디오 진행자이기도 하고 다른 데서 또 시사 평론도 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 남경필 후보가 이걸 끌고 오면 이재명 후보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거 이전 투구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 좀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까? 제가 수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네거티브 없는 정책 선거하겠다는 거죠. 남지사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네거티브 없는 정책 선거하겠다. 본인의 입장이 있으니까 이제 평상심을 유지할 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막상 이게 선거전에 들어오고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드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저질스러운 네거티브 흑색 선전에 가까운 그런 비방이 과연 선거전에 도움이 될지는 한번 제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예.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눈도 있고 국민들이 얼마나 그 진흙탕 속에서 막 자신들의 모습들이 싸우면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괴롭겠습니까? 저라도 링 위에서 기다려야죠. 예. 나름 규칙을 지키고 정책 우리 국민들이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정책 문제로 싸우겠다고 하셨는데 네. 대표 공약 몇 가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핵심은 경기도가 경기도다워야 된다. 예. 지금처럼 서울의 변두리 이런 식으로 경기도가 왜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기회와 자원들이 경기도만을 위해서 도를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는 진정한 자치정부 경기도 서울과 경쟁하는 대한민국 다 반영이 돼서 국민들이 판단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예. 그 어떻게 그러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중이고요. 예. 어쨌든 사후적으로라도 책임은 꼭 물어야 되겠죠. 책임 물어야 되겠고, 제가 이분들한테 특히 남경필 지사나 자유한국당한테 좀 예. 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 거예요. 예. 국민들은 링 위에서 규칙을 지키면서 멋있는 승부를 하길 바라죠. 근데 정상적인 승부는 도저히 안 되니까 링 밖으로 내려와서 흙탕물 속에 들어간 다음에 진흙탕으로 들어와라. 이런 자세인데요. 그 국민들이 별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을 거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번에 남경필 후보하고 인터뷰하면서 그 이런 걸 공격하는 건 가족사를 끌어들여서 네거티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 드렸더니 네.
가족사 네거티브가 아니고 인격의 문제다. 네. 후보가 되면 안 되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이게 이제 뭐 사연이야 많지만 예. 여튼 제가 인격 수양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고 뭐 폭언한 건 또 사실이니까 예. 제가 잘못했지요. 또 그 잘못한 점에 대해서 뭐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 또 여러 차례 사과드렸지만 또 사과드립니다. 예. 그런데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예. 우리 남경필 지사께서도 노모를 모시고 계시는 공직자 있거든요. 공직자한테 정말로 힘들고 꼭 해야 될 일이 이제 친척 비리를 막는 건데 이게 이제 가까운 형님의 시정 개입 또 뭐 인사 청탁, 이권 청탁 뭐 이런 것들을 막다가 생긴 갈등에서 시작됐고 또 한 가지는 그냥 그 일 때문이 아니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폐륜적 폭언을 어머니한테 하고 또 심지어 어머니를 때려서 입원시키고 이런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데 가족 간에 어머니를 때리고 욕하고 이런 문제로 생긴 다툼을 2조 9,910억이나 있는데 채무가 없다고 거짓말 하십니까? 네. 이러면 그 채무 어쩔 수 없이 생긴 거다 이런 답을 해요. 또 연정을 한다고 그러면서 안 싸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연정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바람에 가짜 연정이었죠. 말로는 연정을 하면서 독선을 했는데 준예산까지 간 일이 있거든요. 예. 의회하고 싸워가지고. 그런데 그 문제를 지적하니까 왜 연정을 비난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A를 얘기하면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몰라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분이 원래 그러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얘기도 하십니다. 문 대통령과 연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예. 그런데 이분이 원래 박근혜를 지키기 위해서 출마했다는 분 아니에요. 예. 근데 1년 남짓 되자마자 바로 박근혜를 배신했죠. 제일 먼저 탈당해버렸잖아요. 바른당 갔다가 또 탈당했고 좀 센 것 같으니까 자유한국당으로 도로 들어가시고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높으니까 문 대통령과 연정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정치인은 일관성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신의 정치적 철학과 가치가 있어야지 센 데 붙고 뭐 시류에 따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탈당했다 뭐 복당했다가 박근혜를 지키겠다가 뭐 문재인과 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거짓말을 하거나 언행 불일치하는 건 옳지 않다.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르니까 네. 그 토론장에서 한번 토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요. 저는 네. 뭐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뭐 토론을 피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토론을 주최하는 측이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예. 그 토론 주최 측이 경기도의 언론인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지 남지사한테는 좋은 것만 묻고 저한테는 불리한 것만 물어요. 질문을 못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못하겠다 했더니 그러면 질문을 바꿔주는 걸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주최 측의 중립성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불참을 했는데 네, 그게 새로운 중심 경기도를 만들자 이게 제일 핵심 공약입니다. 뭐 그거 제1의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가 되려면 삶의 질도 제일 높아야 될 테고 예. 복지든 교육이든 의료든 뭐 이런 거 높아야 될 테고 그 성남에서 하셨던 복지 정책은 어떻게 다시 갖고 오는 겁니까? 벤치마킹이라고 뭐 본인이 하셨던 거지만은. 그 뭐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요. 예. 저희가 그게 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비용의 고효율 정책들로 시민들의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성남에서 하던 정책들은 특별한 예외 사유가 아니면 다 도에다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성남시정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하는 의견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데 그 성남시는 100만 명이고요. 네. 경기도는 1000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만 성남시장 할 때처럼 어떤 그런 좀 강한 스타일, 독불장군 이미지 그거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또 주장이 있거든요. 경기도는 여소야대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예. 성남시처럼 이렇게 막무가내로 무조건 양심도 법도 없이 이렇게 시정을 방해하는 그런 경우는 없겠지요. 저는 사실 뭐 경기도를 맡으면 성남시보다는 훨씬 더 쉽게 사실은 도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봐요. 정치적 상황이 정부가 방해하지도 않을 테고 예. 또 여소야대가 되지도 않을 거고
시민들, 도민들과 함께 협의해가면서 경기도가 정말로 필요한 일들 만들어서 새로운 경기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죠. 예. 그 아까 제가 문대림 제주 후보랑 인터뷰했었는데 그 제주도 만큼 세게 붙었던 지역이 경기도 아닙니까? 경선 때? 네. 후유증은 없습니까? 뭐 다들 공동선대위 뭐 위원장 맡고 열심히 해주고 계시고요. 예. 지금 뭐 원팀으로 아주 손 맞잡고 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경필 지사 얘기를 저도 좀 잠깐 좀 하고 싶은데 네. 제가 남 지사한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논쟁이 가능하도록 좀 동문서답하지 말면 좋겠다. 무슨 뜻입니까? 저희가 뭔가 문제 제기를 하면 예를 들면 왜 채무가